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압 의혹이 일었던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는 빠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장 등 8명 모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해병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병 1사단장과 여단장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간부 2명도 혐의가 빠졌습니다. 다만 현장에 지시를 내린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 특정이 가능한 2명 이외에 나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경찰의 기록 전체를 넘긴 뒤 판단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병들이 물속에서 수색 중인 사진 보도에 홍보가 잘 됐다던 사단장의 반응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주체라며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지적사항 등으로 부담을 느낀 지휘관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했다며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초급 간부까지 혐의자에 넣는 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간 국방부의 설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단장 같은 고위 지휘관의 혐의가 빠지면서 수사 축소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7월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요금 자체도 올랐는데 여기에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말 그대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요금이 더 걱정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준영 씨.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고지서에 찍힌 요금은 예상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뭐 300만 원이 넘게 거의 한 80만 원이 넘어서 340만 원 정도가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8월 하순까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냉방기기를 멈출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직원 8명 중 4명을 내보냈습니다. 고정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7월 전기 사용료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전기요금이 지난 1년 사이 킬로와트 시당 33.5원이 올랐는데 유난히 긴 폭염까지 겹쳐 냉방기기 사용마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8월 전기 사용료는 더 걱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했던 지난 7일에는 전력수급 역사상 처음으로 1시간 평균 전력 총수요가 100기가와트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다음 달 말 결정되는 4분기 전기요금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6월 초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렸던 서부 텍사스유는 8월 들어 다시 80달러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연료들은 사실 현금을 주고 해외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한전이 이번에 4분기 전기요금 조정이 안 되면 전기를 사올 돈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8조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2021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적자, 누적 적자는 약 47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선거를 반년가량 앞둔 상황이라 전기료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예상대로 일본 정부가 내일 강요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날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일본 NHK 방송은 오는 24일에 방류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어민 대표를 만나서 마지막 설득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어민 대표도 잘 대응해달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방류 방침을 굳힌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전국어업조합 회장을 만났습니다. 총리는 어업을 계속할 수 있게 국가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어민 대표는 반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시다 총리 앞에선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継続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その万全の体制、そしてまたしっかりした責任を持ってこの先何十年にわたろうともしっかりとした対応を取っていってもらう。 어민 대표와의 면담이 끝난 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내일 오전 관계 강요 회의를 개최해 오염수 방류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오염수 방류를 오는 24일 시작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생업이 달린 후쿠시마현 어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もう諦め戻せよな。我々がああ言ったってこう言ったってウイルスは届いてないんだ。 오염수 방류에 관한 여론조사도 제각각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인의 53%가 찬성, 41%가 반대한다고 보도했지만 교도통신은 찬성 29.6%, 반대 25.7%인 반면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자가 43.8%나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 최모 씨가 집에서부터 성폭행을 계획하고 외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이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다니던 등산로 주변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끔찍한 변을 당한 고인의 빈소에는 오늘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고인의 동료와 학부모, 학생들이 빈소를 찾아 갑작스런 비극을 애도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 6학년 애들은 여기 근처에 장례식장 가기 생일날 간다고 얘기 중. 경찰이 오늘 실시한 부검의 1차 소견은 이르면 내일 나올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마구 때렸는지 등이 확인되면 최소한 살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성폭행 의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최 씨가 성폭행 목적의 호신용 쇠뭉치 너클을 지난 4월 구매한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시도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최 씨가 과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자체의 관리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치료나 입원 기록 자체가 없거나 진료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지자체에 통보가 안 되는 겁니다. 정신건강 분야 쪽으로는 전혀 유입된 적이 없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 보고 상담받으러도 안내해서 다 알아봤는데 없었어요. 취재진이 최 씨 주거지 주변 PC방을 돌아본 결과 한 곳에서는 1년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방문해 총 577시간 게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은 서울 관악구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낮 시간에도 관악구 둘레길 등을 2인 1조로 매일 순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만 10살의 나이로 서울과학고에 입학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백강현 군이 최근 자퇴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 배경에 일부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백 군의 아버지가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서울과학고에 자퇴서를 제출한 만 10살 수학영재 백강현 군의 아버지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자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군이 조별과제를 함께한 동급생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지난 5월부턴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학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백군의 실명과 함께 모욕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백군은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날 유튜브 영상을 올린 뒤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받고 용서하기로 했으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백군의 아버지는 그러나 서울과학고의 대응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문제가 된 조별과제 발표에 대해 학교가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바뀐 게 없었고 조별과제 발표를 혼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도 학교 측이 백군 하나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티지 못하면 나가라는 식이라면 애초에 10살 아이를 왜 선발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맞지만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거를 일부러 안 하고 그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중부교육지원청하고 본청에서 조사는 하겠다는 정도까지는 좀 나와 있어요. 교육당국은 아직 학교 측이 백군의 자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학적을 유지 중이라며 또 다른 해결책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